뭐 거기서 난 소리야? 자, 진도 좀 나가봅시다. 아직 학생들이 좀 있어서 질문 갖고 뭐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진도 좀 나갈게요.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학원 방학 때 좀 더 해가지고 몰아서. 학원 방학 때 나와요? 응? 학원 방학 때라고 하시는. 학원 방학 때 좀 모자란 거 있으면 더 해서 해서 다음 수업 때 학원 방학 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방학 때 나오는 그 방학이니 화들짝 놀래. 너 학원 방학 때 나온다는 얘기냐 학원에? 그치? 그런 거 같은데? 얘가 그랬을걸? 뭐 토요일 날도 뭐 보강 때문에 나와야 되고 딱히 놀러 가는 데도 없고 그래서 스터디룸 나와서 한다고. 선생님 대신에 학원 시켜주세요. 나는 내일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영월 가야 돼요. 운전해야 돼요. 도대체 몇 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나? 자, 생비 34쪽을 좀 가볼게요. 유형 01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난이도상 때문에 001번 명제가 아닌 거. 자, 다시 34쪽에 1번입니다. 명제가 아닌 거. 동그라미 1번. x가 마이너스2면 절대값 x는 2다. 참이죠? 우린 참인 명제라고 하죠. 동그라미 2번. 10의 약수는 5의 약수가 아닌 것도 있죠. 그죠? 10의 약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10, 그건 5의 약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짓인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제가 맞고요. 다음에 3번. 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1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적당히 풀면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뭐 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x가 뭐보다 크다, 뭐 가령 뭐 8보다 크다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x가 8보다 큰 값은 참이 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값은 거짓이 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실제로 명제라는 걸 따질 때는 x에다 값을 넣어봐야 참인지 거짓인지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라고 볼 수가 없다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방정식, 부등식이라 하더라도 해가 없는 식이 있죠. 풀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해가 없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참이 되는 x값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방부등식이라도 이 경우에는 명백히 거짓인 명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x니 뭐 t니 이런 거 있다면 무조건 이건 명제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또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거꾸로 항상 참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항등식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방부등식 나온다고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나머지 거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적어놔도 좋고 간단하게 기억을 해도 좋고 그러나 이제 가끔 저거 관련해서 학교 시험에서 함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좀 조심하자 이런 거예요. 자, 2번 관련 부정입니다. 부정. 이거 한번 쫙 적어볼까요? 그리고 이거 빼자.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또는이라는 것을 부정을 주면 그리고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왠지 떠나서 그냥 보통 외워서들 많이들 하죠, 그죠? 부등식을 만약에 부정을 주면 바꾸고 등호 이렇게 요 등호 조심해야 돼요. 맞는 겁니까? 그리고 뭐 등호를 가지고 부정을 주면 아니다. 실제로 이쪽에 있는 거를 부정을 주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있죠. 모든이라는 낱말을 부정을 하면 어떤 화살표가 좀 길어진 거야. 어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을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6번 문제를 만약 우리가 푼다 그러면 실수 ABC에 대해서 거기는 관계식이 성립된다. 실수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보통은 0으로 나오죠. 보통은, 그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이론이잖아요. 보통은요. 그러면은 실수를 제곱해서 몇 개가 됐든 0이 되면 이게 셋 다 따로따로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0이 아니다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달래요? 이거를 부정을 해달래요. 그러면 요거 아니다만 기다로 바꿔서 답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뻔한 얘기겠지만 그게 답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참고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면요 a가 0 그리고 b가 0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는 뜻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제곱한 것들을 더해서 0이 아니다. 근데 제곱을 하면 음수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양수거나 뭐 내지는 0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한 게 0이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모두 다 0인 상황만 피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문장을 쓰자면 어떤 A, B, C는 자, A, B, C 중 어떤 거는 0이 아닌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을 해도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부정을 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게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거는 아닌 것도 있어의 부정이 뭐예요?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야 어떤 거는 그래도 최소한 아닌 거는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을 정면을 부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몽땅 다 그렇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석이 가능하면 여기서 지금 한 번에 정답은 뭐라고 찾을 수 있냐? 1번으로 찾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혹시? 왜냐하면 방금 문장으로 얘기했듯이 이거를 부정을 하면 모든 A, B, C가 0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이 다 0이라는 얘기는 A-B도 0이고 B-C도 0이고 B-C도 0이고 C-A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게 뭐 말귀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난이도가 준인데요. 이게 약간 말이 헷갈리는 사람은 이게 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말귀가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안 나오다 이런 사람은 말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난 충분히 이해가 돼 라는 사람 혼자 들어오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헷갈린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잘 적어놓고 요대로 그대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 체계를 갖춰놓고 원래 좀 체계를 갖춰놓기보다는
이렇게 뭐 약속에 대해서 약속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좀 프리하게 생각을 하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수학은 좀 기다려주질 않아요. 너무 급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대로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왕 링크를 걸어버린 김에 수민이도 결석 안 했지만 그냥 링크 안에다가 초대를 해볼까? 그럼 모르겠어. 언제 우리가 이제 뭐 다 한 명도 안 퍼지게 모이는 날은 촬영을 안 하겠지만 한 명이라도 빠지면 좀 촬영해서 동영상 올리거든.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럼 이따가 같이 불러가지고 링크에다 올릴게. 아, 나 이거 니들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카톡방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막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를 초대를 했어. 그럼 어떤 때는 그 톡방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걔가 딱 초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걔를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된 애하고 기존 인원하고 전체 다 이렇게 세로 방이 만들어지는 경우 있더라고. 아니? 초대만 하고 딱 걔만 초대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혹시 모르겠네. 니들이 모르는 거면 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그 다음 진리집합 갑시다. 진리집합은 예를 들어서 P라는 어떤 조건이 X는 뭐 4의 약수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쓴 거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죠. X가 뭔 줄 알고. 왜냐면 조건들 항상 뭐 이렇게 P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집합에 꼭 조건 예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제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가끔 이렇게 좀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조건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이 안 된 조건이 있을 때 이걸 참으로 만들어주는 원소만 모아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용어 설명은 그냥 한번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딴 거 몰라도 문제 풀면 지장 없죠, 그죠? 네. 나오면 빨리 이렇게 만들고, 그지? 그리고 이미 뭐 했겠지만 P면 Q에다가 맞으려면 그쪽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포함 관계 성립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거기 설명란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쉬운 내용이니까 잘 했을 거라고 보고 7번 보죠. 7번 10번으로 해줄까? 10번? 10번 가자. 10번. 자, 10번 전체 집합 U. X가 원소인데 절대값 X가 2 이하다. 절대값 X가 2 이하면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라고 나하고도 한번 했던 것 같아. 정리해줬죠? 네. 근데 정수만 된대. 나중에 시험장에서 울고 후회하지 말고 꼭 적으세요. 원소는 적어야 돼요. 그치? 이걸 중학교 애들한테 적어라 그러면 이런 새끼들이 말이 더럽게 안 적어. 안 적어. 그럼 고등학교 돼가지고 철 들어서 적는 건가? 철도 들 거지. 왜냐면 고등학교 가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40점, 50점을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 그게 이제 하나하나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적으라고 애들이 적더라고. 중학교 애들도 좀 그래서 시험을 좀 어렵게 내야 돼. 그래서 정신들을 차려. 그러니까 니들한테 중학교 때 시험이 어려워야 돼. 그러면 저 사람 뭐야? 꼰대 같은 소리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일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냐? 주요 요리한테 왜 1학년 시험 안 봐? 시험 봐야지 중1도. 그때 니들도 왜 저래 시험 안 보면 좋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때? 중1이 시험을 봐야 돼. 뭐 문자식 나오죠, 방정식 나오죠, 그래프 나오죠. 그거를 그때 안 하니까 애들이 안 하다가 이제 2학년 때 또 나와서 이제 한 방 세게 되면 이제 빵 나서 그제서 막 허겁지겁 하느라고 힘들지. 중1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애들이 몇 학년 때부터 대비할까? 초6부터 대비라고. 기지. 그래서 그거 맨 처음에 시행했던 자율학 기제 대입했던 게 그 여자분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아마 했을걸? 뜻은 좋아. 그렇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심지어는 5학년 애들부터 중학교 하고 그게 정상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뜻은 좋은데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망가지면서. 자, 얘기가 잠깐 샜어요. 자, 볼게요. 피 좀 볼게요. 피 거기 보면 방정식이 있어요. 해가 얼마고 얼마죠? 0하고 4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것은 원소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는 0만 돼야 되겠죠. 얘는 마찬가지로 Q 거기 방정식에 해고 하면 1하고 2겠죠. 그죠? 1하고 2니까 여기 다 있네. 1, 2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요. not P 또는 not Q 당연히 집합으로 따지면 뭐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P와 집합, Q와 집합 또는 합집합. 그렇지? 한 발 더 나가면 드모르간에 의해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 이게 뭐야? 제곱이 왜 나왔어? 미쳤나?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빼고 다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피교집합 Q면 내가 문제를 잘못 적었나? 피교집합 Q가 원소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네요? 그럼 이거 공집합이네요? 공집합 빼고 U면은 전체 집합이니까 다 해야 되는데 나 잘못 푼 것 같은데. 어머나 얘들아 몇시나 뭐했니? 문제를 잘못 봤다. P가 X제곱 마이너스 4X가 아니라 뭐라고 되니? 아씨 짜증나. 잠깐만. 알았어. 이거니까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는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교집합 원소 잡히죠? 사실은 교집합 원소가 안 잡힌다 해서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집합은 공집합도 있으니까. 요것들로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학생들 눈치 본다 그랬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명제들이 껄끄러운 부분이 이제 드디어 언젠가는 나타나기 시작을 할 텐데.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자, 명제 참 거짓. 사실 명제는 본질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목적이거든. 근데 그 명제 참 거짓을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문제야 사실은. 그렇지? 하나씩 해볼게. 문제가 몇 번이냐 구분 상관없이 어려워 보이는 건 다 다뤄줄 테니까 스피디하게 잘 쫓아가 보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는 티 팍 내세요. 11번 XY가 실수일 때 기억 누가 크대죠? Y가 크대죠. 그렇죠? 그러면 제곱해도 여전히 Y제곱 쪽이 크다. 이건 잘못됐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제곱이라는 거하고요 절대값이라는 건 계산 방법은 다르지만 얘네들은 속성이 되게 비슷해요. 그죠? 제곱에서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처음부터 절대값이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연산 방법은 다르지만 성질이나 이런 면에서도요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제곱이 헷갈리면 절대값으로 생각해보고 절대값이 헷갈리면 제곱을 갖다가 살짝 예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약간 이런 걸 알아봐야 될까? 약간 선생님이 명제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나쁘게 말하면 조금 야매. 근거는 없는 건데 약간 느낌적으로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멘트를 가끔 할 거거든요. 며칠 전이었지? 한 3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안 교무실에서 이제 뭐 거기 교무실장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바쁘게 있었는데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되겠는데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여학생 중에 하나인데 정모씨 댁 딸인데 모수민양이라고 있어. 자, 누군지 모르겠죠, 그죠? 바보 아니야, 이거. 누군지 모르겠죠. 걔가 갖고 와서 이게 이제 뭐 대우명제, 명제 이제 이런 거를 질문을 했는데 이제 답이 이상하다고 질문했는데 결국 지가 답을 잘못 받았어.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무슨 설명을 했냐면 이게 좀 뒤에 얘기긴 한데 P이면 Q를 묻든 Q이면 P를 묻든 필충 조건을 묻든 뭐를 묻든 간에 반드시 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도 자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의 해설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지? 너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도 이게 어려우면 이걸 먼저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해석을 하는 동안에 얘네들의 어떤 연관관계와 이 개연성이 머릿속에 틀이 잡혀. 그때 이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자세히는 못해줬어. 그때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을 해봐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 반대쪽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어떤 친구, 니네들은 이제 기억이 좀 쉽게 이해가,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이해가 되잖아, 그지? 근데 좀 못하는 친구한테 내가 이래요. 거꾸로 좀 해봐요, 해석을. 거꾸로 아니잖아. 에이,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봐. 제곱해서 y가 크대잖아. 그러면은 원래부터 y가 큰 거야? 아닐 수 있죠. 그럼 이제 제대로 해석해봐. 그럼 하고 집에 가 그냥. 느낌이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래. 느낌으로 풀면은 안 돼. 원래는 원칙이. 근데 아는 게 없으면 느낌이라도 있어야지 일단은. 그래서 약간의 느낌을 베이스로 해서 지식을 쌓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감성을 보태주는 뭔가가 이렇게 종합이 된다고. 그러면 또 거기다가 또 팩트를 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명제가 늘어요. 자, 니은 볼게요. 이것도 잘 보세요. x가 1 이하래. 1도 못 이기는 애야, x는. 응? y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그렇대. 그럼 얘네 둘을 더해놓은 거는 0보다도 같거나 작다. 어때요? 수학이라고 명제는 딱딱하게 읽으면 절대 이해가 안 가. 최대한 우리말로 자꾸 의역을 해주세요. x가 이겨, 1이 이겨. 1이 이기지, 그치? y가 이겨, 마이너스 1도 이겨. 마이너스 1이 이겨. 마이너스 1이 이기지,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면 쫄대꽃끼리 펴먹는 거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고 대밥끼리 먹는 거라고. 설명 되게 유치하다, 그치? 그렇게라도 이해를 시켜야지. 자, 그런 문제가 실전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x 더하기 y가 0 이하이면 x는 1 이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맞겠니? 틀리겠니? 틀리겠지 당연히. 더해서 0 이하가 됐다고 해서 이놈은 꼭 1 이하가 돼야 돼? 이놈은 꼭 마이너스 1 이하가 돼야 돼? 아니잖아요. 이쪽이 뭐 100 이하고 이쪽이 마이너스 99 이하가 되고 좀 이상하다. 100 이하고 이쪽이 마이너스 100 이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도 이걸 먼저 해석하라는 얘기야.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알겠어요? 디귿 봐봐요. 디귿.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다. 여기서는 수학 문제 약간 또 어떤 상식이 필요해. 곱해서 양수다라는 거는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그건 별뜻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의 포커스는 딱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x 곱하기 y가 0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더해서 양수이면 같은 부호입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해석을 하고 여기는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헛소리야, 말도 안 되지, 그렇지. 근데 이것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모씨 대자재 오수민 양이라고 있다고 해봅시다.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국에 정수민이라는 얼마나 많겠어, 그지? 그럼 애한테 이렇게 해석해봐 그런다고. 부호가 같으면 더하면 양수예요? 그것도 틀리죠. 음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돌려서도 해석해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9월 되면 뭐 해야 되니까?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그럼 시험 대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명제에서 30점만 맞아도 나는 돼.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못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외우는 건 질색이고 나는 이해해야 돼. 고등학교 때 나 같은 스타일이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상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대한 이해 위주로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그때 잘 외워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당연히 외워야 돼요. 다른 거에 시너지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자, 여기는 어떻게 다 중요한 거라서 다 설명했어요. 12번에 4번 보세요. 12번에 4번. 자, 이것도 별표야. n이 홀수야. 그러면 n제곱이 홀수야. 맞아, 틀려? 틀려요. n이 홀수야. n제곱이 홀수야. n이 아우. 맞아요. 이제 선생님이 뭘 여기 쓸 때 몰래 밑에서 이렇게 맥주 한 모금씩 대답하니 먹으면서 술 취는 대답을요. 자, n이 홀수야. 그러면 그걸 제곱한 것도 홀수야, 맞니? 그렇지. 이거는 보통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맞다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중요해 얘들아. 이게 중요해. n 제곱이 홀수면은 n은 홀수다. 이거 맞니? 틀리니? 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해야지 선생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돼. 그래야 명제 수업은 집합보다 재밌어요. 그래. 안 그러면 제일 재밌는 수업이었죠. n이 홀수다? 근데 그걸 제곱을 했네? 그럼 홀수지. 근데 이거는 문답 자체도 거지같이 n이 먼저야? n제곱이 먼저야? 당연히 사람의 상식이면 n이 먼저잖아.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써야 돼? n제곱이 홀수면 n은 처음부터 홀수였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루트를 씌울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n제곱이 홀수이면 n은 원래부터 홀수였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대빵 중요해. 진짜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 이거 가지고 장난질 좀 칠게. n이 2의 배수예요. 그러면 n제곱도 얼마의 배수예요? 2의 배수예요. 맞지? 그러면 n제곱이 2의 배수였으면 n은 처음부터 2의 배수였었나요 혹시?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설명은 해줄게. 설명은 이거 외워야 돼. 이거 필충 조건이야. 봐봐. x 곱하기 y가 2의 배수였다고 원래부터 x, y가 둘 다 2의 배수였다. 이건 틀리지만요. n제곱은 n 곱하기 n 둘 다 똑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2의 배수 입장에서 봤을 땐 둘 다 2의 배수든가 둘 다 2의 배수가 아니든가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n제곱이 2의 배수면은 2의 배수 곱하기 2의 배수 아니면 2의 배수 아니고 곱하기 2의 배수가 2의 배수다. 그거 마지막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제곱이 2의 배수는요 원래 n 자체가 2의 배수였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설명은 좀 어렵게 설명한 거고, 야 제곱해서 2의 배수 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 제곱수 중에서 36. 그럼 n 원래 얼마였어? 6. 2의 배수죠. 제곱해서 2의 배수인 거 완전 제곱식 중에서 아무거나 말해봐. 64. n 원래 얼마였어? 8. 2의 배수죠. 아 선생님 그게 더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걸로 이해하세요. 그래야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의미가 돼요. 중요하다. 나머지 거는 니네가 다 해라. 한 페이지 넘어가서 13번. 기억 보니까 뭐 나오니? 14의 배수이면 7의 배수이다. 사이즈 타용했지? 그지? 여기다가 해줘. 약수배수 사이즈 타용했었잖아, 그치? 그것도 선생님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니네가. 14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되나? 나는 그게 좀 헷갈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연히 웃으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선생님. 처음 했을 때는 니네 대답 못했어. 바보들이었어. 그럴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배수보단 뭐가 많이 쉬워? 약수가 쉬운 거야. 14의 배수가 7의 배수가 되나? 안 되나? 나는 그게 조금 헷갈린 것 같아. 그럼 14의 약수가 7의 약수가 되나? 그걸 따져보는 거야. 그거와 비교해서 그럼 배수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더 생각이 쉬워져요. 어쨌든 그건 이해가 해. 자, 거짓인 명제, 관례. 자, 이거 중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문제에서 이게 거짓이다라고 줘요. 문제에서. 그러면 그 거짓의 반예, 그러니까 반대의 거짓이 되는 거의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반예는 P 차집합 Q의 원소가 반예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알고 있는 겁니까? 본속 때 당연히 강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외울 땐 그렇죠. PP, QQ 이것도 이렇게 지워버리면 떼기 비슷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럼 맨날 그것만 하지 말고요. 그거는 아는데 명제가 잘 안 풀려요 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뒤에 있는 이 말들을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P이면 Q 또는 not R이 거짓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장 봐봐. 접속사가 이면도 있고 또는도 있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쓴 거 보면은 또는을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묶는 것처럼 해서 그랬죠. 누구 마음대로? 굳이 누구 마음대로면 내 마음대로예요. 이게 원래 해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묶인다는 표시를 해줘야 원래 친절한 건데 수학 문제가 그렇게 안 해줘. 알겠니? 그래서 뭐뭐 이면이 있잖니? 그러면 뒤에가 복잡하든 앞에가 복잡하든 그거 다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래. 그럼 반예는 P 이거 집합 없어. Q 합집합 R의 집합 맞니? 이거의 원소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소가 반집합하는 집합 문항을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당연히 문제에서 이걸 순순히 내올 리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찾아야 되겠지. 한번 해볼까요? 찾을 때도요. 여기 이거 보이니까 막 덥석덥석 넣어서 바로바로 하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하면서 아 여기 PQR인데 여기도 뭐라고 돼 있니? 다 1번부터 5번까지가 PQR만이 다시 한번 여기 PQR인데 책에도 PQR 그치? 아 그럼 최소한 순서 바꿀 일은 없겠구나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입니다. 그러면 P 교집합에 여기 여 붙겠지 그치? 한 줄 전략해볼까? 여 바로 줘도 되겠지? 그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연락이 풀어주고 있는데 책하고 자꾸 흘끔흘끔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좋은 태도야. 쭉 풀어놓고 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걸 명령할 답 없네. 이거는 미련한 거라는 거야. 요렇게 하고 이게 있나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없네? 그래도 이렇게 슥슥슥슥 봐야 돼. 그런데 보니까 어머나 이거 키웠더니 같네? 같으면 결합 법칙 맞지 그치? 이렇게 엮은 이유가 뭘까? 요거 뭐라고 바꿔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혹시 이게 있나?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겠죠 그쵸? 있나? 이것도 없나? 아이씨 이것도 없어 근데 나 지금 뭐 하나 봤어 PQR 순서로만 된 게 아니네 거기 PRQ도 있네 오 됐어 이런 건 그래서 부지런히 해봐야 돼 이게 괄호가 문제가 아니라 얘하고 좀 잘게 바꾸면 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그대로 정답이에요 되겠죠? 응. 요거하고 요것만 뭘 바꿔버리면 돼? 차집법을 바꿔버리면 돼 그쵸? 오 발리 어려워요 선생님 발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명제가 집합하고 결합되면 명제도 생각해야 되고 집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명제 단원에 나오는 명제보다 맞아 집합 단원에 나오는 집합 문제보다 명제 단원에 나오는 집합이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도 좀 있어요. 하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앞에서 집합 이미 다 했잖아. 근데 여기 집합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꽈서 내놨지. 이 정도는 돼야 공부가 좀 됩니다. 16번은 의외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만들어냈는데 이걸 조작을 못해서 못 찾는다. 그러면 이제 집합한테 가서 뭐 따져 물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지? 자, 시간 좀 주어 볼 테니까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는 벤 다이어그램부터 하나 그려놓고 풀어야지. 항상 명심해. 그렇지. 선생님이 앞에서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린 사람도 있고 안 그린 사람도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벤 다이어그램 그렸는데 조금 이 문제 푸는 데도 지장이 있겠다. 전체 집합 안 그렸다. 전체 집합은 어떤 때 꼭 필요할까? 거기 미음이나 디귿 미을 보면 낫이 있잖아. 낫은 무슨 집합이니까? 여집합이니까.
그런 거 떠나서 전체 집합 무조건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거 안에 얘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PQ 교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PQ끼리 서로 포함이 된다고 한다 그런 말은 없고 그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적당히 겹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거가 되죠. 기억 P가 R의 문집합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거꾸로 해보지. 그다음에 니은 R이라는 것이 Q의 부분집합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걸 안 그리고 풀면 이렇게 적용해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P에도 부분이 되고 Q에도 부분이 되니까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면 Q에도 당연히 부분집합이 된다. 어렵잖아요, 벌써. 말이 많아. 딱 그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 디귿 보면은 not P가 not Q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니지. 빨리 무슨 명제 써야 돼? 대우명제를 써야지. 디귿의 대우명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가면은 이거죠. 대우는 언제 쓴다고 한다고 없는 거야. 쓸 수 있으면 톡톡 써야 되는 거야. 자, 리을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 나피면 나 R을 써? 가뜩이나 어려운데. R이면 P 이렇게 가야지. 그치? 뭐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이거 풀었으니까 뭐 바로 이것도 뭐 판단 내릴 수 있을 거고. 마지막 not Q가 R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되느냐? Q의 여집합이네요. Q의 여집합 여기 있네요. R은 여기 있네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겹쳐지는 것조차도 생성이 안 되네요. 그쵸? 얘네는 오히려 서로소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지? 이렇게 보니까 집합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 너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조금 약발 떨어질 때 됐어. 뭐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좌절도 하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약발 좀 받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많이 까먹을 때 됐지, 그지? 그러면 그 쓰라린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얘기 해볼까? 요번 학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가 되지? 너희들 원부터 되지, 원. 그지? 자, 몇 점이 목표니 혹시? 분명한 거는 나는 예를 들어 1등급하고 거리가 멀다. 그러면 1등급 애들 공부하는 방법을 쫓아서 하면 안 돼요. 걔네는 잘 먹고 잘 먹으라는 거세요. 니네는 피말리게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2등급도 나하고 거리가 조금 멀다. 그럼 니들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봐라. 원은 선생님이 과감하게 예측을 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원은 나올 만한 게 나와요. 그냥 셀리의 대표 문제만 풀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거 나오면 니들도 어렵고 1, 2등급짜리 애들도 어려워. 원은 어렵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옛날로 따지면 원은 1학기 파트여야지 맞는 거거든 보통. 학교 선생님들도 머릿속에 그게 있어.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방학하기 전에 원 나갔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지? 아니니? 기말고사 보기 전에 나갔었니? 아니, 안 나왔어요. 오늘 아직 안 나왔어요? 기말고사 보고 그러면 진도 어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면
계약하고 나가려나 보다. 그지? 그러니까 보통 어쨌든 계약하고 나가든 기말고사 끝나고 나가든 둘 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가는 거잖아. 그게 애들이 동기부여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원은 어렵게 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원은 정말로 니네가 9월달에 뭐 역습이라든가 뭐 속된 말로 피똥싸게 공부해야 돼, 진짜로.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돼. 그만큼 내가 확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사회 과목에서 지리 외운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 니네가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 도형의 이동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 근데 거기에 원,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도형의 이동이 보통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맞을 것만 맞고 어려운 거는 과감하게 패스를 해야 돼. 그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원은 웬만하면 맞아야 된다는 거야. 원은 웬만하면 맞게 줄 거야. 그럼 도형의 이동은 정말로 센에서 내가 공부한 거는 딱 맞고 아니면 쳐다보면 안 돼. 그렇게 도형의 이동하고 센은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내 생각에 75% 정도는 확보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가지면 75점을 맞는 효과는 낸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되겠어요? 집합하고 명제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진짜 싸움이야, 여기. 물론 2등급,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애들한테는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니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9월달에 해결하고 학원 선생님 내주는 거 그냥 말 잘 듣고 하고 집합하고 명제를 여기서부터 놓치면 좀 힘들다, 열심히 한다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좀 되겠지, 이제. 자, 우리 잠깐 쉬었다.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